제37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2018년 12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0원 이하 소득 신고한 중소기업이 19만 8,252개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고, 이는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1년간 번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유턴기업 종합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턴기업의 인정 기준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최저임금 인상,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해외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6%가 유턴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며 정부와 여당, 서울시가 추진한 제로페이가 시작부터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이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에게 정부가 정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관제페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BC카드, 토스, 카카오페이 등 핵심 업체들이 이미 이탈했고 차후 참여업체의 대규모 이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대기업이 악화일로에 있으면 우리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청년들이 절망 속에서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5% 하락을 기록하고 출산율은 2018년 3, 4분기에 0.95로 내려앉아서 1, 4분기 1.07%에 0%를 가속화하며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드디어 50%가 붕괴되었습니다. 경제 악화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발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특감반 수사관이 뇌물사건의 경찰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된 데 이어서 다른 특감반원들이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의 폭력 사건과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 등 청와대 공직자들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대동하고 DMZ를 시찰한 사건, 박원순 시장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일,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족 문제를 거론한 일 등 전반적으로 공직기강이 허물어지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행한 원전 세일즈 외교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체코 총리에게 말한 바대로 한국 원전이 지난 40년간 사고가 없이 안전했다면 국내에 돌아와서도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꿀 것은 바꿔야 합니다. 내 소신이라고 고집만을 피우면 안 됩니다. 엊그제 1918년 상해에서 창당해서 28선언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김규식 박사를 파리 평화회의에 파견했던 신한청년당 창당 기념행사에서 함세웅 신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밥 먹지 말고 우리 사회 원로를 비롯해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념 편향 세력의 독선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을 듣고 경제를 일으켜야 합니다. 청와대의 모든 게 집중된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청와대와 권력층의 오만과 독선을 떨어내고 시장의 경제를 맡기고 기업을 존중하고 활성화시키십시오. 나라의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다소 입장 변화에 그쳤을 뿐 그 진정성은 아직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말로 예정된 정계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하면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3당의 확실한 공조는 물론 거대 양당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관용 원내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서 양당의 최종 결단을 반드시 이끌어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서 연동형 제도를 수용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진전된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과거 선관위가 제안했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선 공약 또 총선 공약으로 수차례 밝혔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준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약칭한 것입니다. 지난 청와대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대통령과 야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비례성과 대표성이 담보된 선거제도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매모호함 속에 숨지 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단서 없이 수용하고 앞으로 정계특위에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님, 김상희 의원님, 소병훈 의원님 이 세 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민주당의 23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신 바 있습니다. 세 분의 의원님들 침묵하지 마시고 당내에서 논의를 선도해 주십시오. 여당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야당에서 여당이 됐다고 문제 있는 선거제도가 갑자기 최선의 방법으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분이 발의된 법안의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정계특위에서 협상하면 됩니다. 진정성과 절박감을 가지고 여야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철저하게 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대의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면서 그 어떤 꼼수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의원 정수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례의석이 확보될 수 있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진정성이 담보될 것입니다. 양당의 입장이 자기 기인,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말입니다. 자기 기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 동안 야 3당의 공조를 통해서 다음 주에 펼칠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행동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세훈 전 시장 한국당 입당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한국당 입당을 보면서 정치 허무주의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자신이 한때 몸담았고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만들어진 바른정당을 폄하하면서 마치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인 듯한 이런 인상을 남겼습니다. 게다가 헌법을 부정하는 태극기 부대에 아부하면서까지 정치를 꼭 해야 하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세훈식 정치가 후대들 교육에 좋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찬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유성기업 집단 폭행이 우발적 폭행이 아니라 기획된 폭행이라는 증거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요거는 우리 의원님들 말씀 끝나면 영상 상영을 하면서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일자리위원회도 아니고 기업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노가 큽니다. 기업하고 싶은 의지가 다 끊기고 신변 안전에 두려움마저 느낀다고 합니다. 어제 중소기업 대표를 만났는데 물량이 있어도 수주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 20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노조 문제 때문에 납기를 못 맞출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노총은 이제 직원 20명이 되는 중소기업도 흔들고 있습니다. 같은 직군의 중소기업들에서 상용, 정직도 아니고 상용 일용직들에게 돈 더 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노조 가입을 시키고 그 기업에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이 20명인 회사에 민노총 사람들 100명이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바닥에다 빨간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난장판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종업종의 중소기업들을 모아서 그 대표들한테 상근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 세습도 모자라서 셀프 일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노조 경찰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노조 활동을 지나치게 저지하지 말라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유성기업 폭력 사태 왜 경찰이 그렇게 대응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행안부 장관은 정말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왜 경찰들이 난장판을 구경만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한테 밝히십시오. 그리고 사무실에 근무 시간 중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는 것은 엄연히 무단 점거이고 업무 방해입니다. 노조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시위를 한 경우를 모두 찾아서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을 하십시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피노키오처럼 청와대의 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하면서 국내에서 탈원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더니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에 대고 국내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좁은 국토에서 원전이 밀집해 있는 안전성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같은 원전인데 국내와 국외의 원전 안전성이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탈원전 정책을 반성하지 못하고 계속 말장난으로 막으려다 보니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해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라서 원전이 위험하다면 체코는 더 위험합니다. 휴전선 이남의 우리 영토 면적이 10만 210제곱킬로미터인데 체코는 7만 8,86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보다 더 좁은 국토입니다. 지리감각이 약한 외교부가 체코랑 체코슬로바키아를 구분 못해서 그랬다 해도 12만 7,900km로 결코 넓은 국토가 아닙니다. 또한 체코의 2개 원전 건설 예정지 중 테토브 지역은 수도 프라하에서 직선 거리로 6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또 위로는 주테텐 산맥 아래 활성단층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초에는 그 단층에서 진도 3.9의 지진도 났습니다. 지금까지 반원전 세력과 그에 편승한 정부가 부울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조장했던 불안과 위험 요소를 모두 풀세트로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탈원전 승용했던 방식으로 원전을 지으면 당신들 수도 프라하가 못쓰게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체코 국민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체코 국민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전 수출을 적극 응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못하는 정부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탈원전이 태양광, 마피아 띄우기를 위한 과장과 왜곡이었음을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혹시 피노키오 이야기 줄거리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피노키오는 고래에게 잡아먹힌 제페토 할아버지를 살리려고 노력했더니 나무 인형이 아니라 진짜 아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정부 여당이 용감하게 진실을 말할 때 해피엔딩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 건 역시 정부 차원의 가짜뉴스 유포 시도로 규정해서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올해 여기 우수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직사회 기간 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공직사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붕괴가 됐습니다. 어제 경찰청 죄송합니다. 치안감 인사가 있었습니다. 승진 인사에서 누락된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기회는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실적 우수자와 고생한 사람은 반드시 승진되는 인사, 능력과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은 대통령에게 백을 써도 안 되는 만인이 공감하는 인사 풍토가 조성되기 바란다라고 항명했습니다. 실제 이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되돌아보면 내 사람인지입니다.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병역 기피,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영구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제 원칙을 외부적으로는 밝히면서 이에 해당해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무려 10명이나 임명 강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7명은 장관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1명씩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랜드 코리아 레저 상임이사에 법무법인 부산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송병권 씨를 임명을 했는데 이 그랜드 코리아 레저는 외국인 전문 카지노로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관광 및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상임이사 자격 조건에 내걸고도 4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인사 원칙에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관 소속 수사관이 경찰관을
경찰청을 방문해서 건설업자 최모 씨가 국토교통부 교통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을 캐물었습니다. 김 씨와 최 씨는 지인 사이입니다. 원칙도 기준도 철저히 네 사람인지 여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원칙과 검증이 이러한데 송무빈 경무관의 항명은 오히려 대한민국에서 정상입니다. 역시 경찰이라 내부. 유서 선생님 오래간만에 말이죠. 우리 권은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낙하산 인사 한 명이 투하될 예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오늘 임시 주주총회가 오후 2시에 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진우 비상임이사 후보가 있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노동보좌관을 지내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13일에는 한국전력기술에 또 한 명의 낙하산이 또 투하될 예정입니다. 안운태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매일같이 낙하산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와 청년실업은 날로 악화되는 상황이고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으로 청년들은 점점 가슴 아픈 분노를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은 매일매일 잔칫날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기술은 둘 다 상장회사입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국민연금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여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국민연금이 앞으로 스튜어디스 코드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2시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반드시 낙하산 인사를 저지하는 제대로 된 주주 역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민노총 폭행 사건을 보면서 민노총은 신적폐 세력 중에서도 가장 최악인 폭력 적폐 세력이다. 거기다가 민노총은 정말 대한민국의 갑 중의 갑이다. 슈퍼 갑이다. 고용 세습 보좌시한하고 사과도 안 하고 각종 폭력 행위에 또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은 공사 방해, 민노총 조합원이 아니면 일 못한다는 식으로 공사 방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민노총이 정말 촛불혁명의 동지인지 아니면 폭력 적폐 세력인지 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번에 민노총은 폭력 적폐 세력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지난번 발표한 9대 적폐에서 하나를 더 얹어서 10대 적폐 세력이라고 좀 발표를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확보한 영상은요, 민노총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폭행이 우발적 폭행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집단 폭행이라, 계획된 폭행이라는 겁니다. 기획 폭행. 저 계단에 두 사람, 사복 입은 두 사람이 민노총 유성기업 조합원입니다. 두 사람이 망원입니다. 망원이고 설명을 하면 앞에 보이는 저 문, 오른쪽 위에 저 문이 회사 대표실이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끝에 붙어가지고 문이 볼랑말랑 기면 여기가 지금 회의실인데 윤노총의 유성기업의 제2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입니다. 지금 대표랑 잠깐 앞에 제일 처음 여기 지금 망 보면서 밑에 층하고 위에 층에 다른 민노총 조합원들이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대기 중인지 확인하고 있다가 요즘 오른쪽 끝에 있는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 회사 대표하고 제2노조, 다른 노조가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계속 돌려주잖아요.
이건 CCTV라서 지금 소리가 없습니다. 요거는 한 15분짜리인데 중간에 필요 없는 거 압축하느라고 요건 빨리 들어가는 부분이죠. 아, 그리고 저 노란색 옷들, 저기는 사측 관계자들입니다. 지금 망보던 민노총 두 사람이 앞으로 저 스티로폼 깔고 이 나오기 직전에 회의 끝나고 이번 회사 대표랑 상무가 김상무가 나오기 직전에 지금 깔고 나오자마자 빨리 올라오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밑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측 관계자랑 이 저기 나오는데 이제 우르르 올라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위에 계단에서 내려오고 밑에서도 올라오잖아요. 이러면서 떠밀려서 저 대표실로 들어간 겁니다. 대표실로 들어갔고 폭행당한 김상무랑 같이 회사 대표랑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실로 들어가는 장면만 볼게요. 문이 닫히자 노조원들이 못 들어가고 문이 닫히자 지금 이게 안 나오네. 좀 이따 소리를 드릴게요. 지금 사무장이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이 문을 깨고 문을 발로 차고 이제 강제로 연 다음에 지금 출입문 무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까 회사 대표랑 김상무가 밀려서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강제로 문을 열고 민노총 조합원이 우르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측 관계자들은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회사 대표가 보는 앞에서 김상무를 폭행을 한 겁니다. 왜 김상무냐? 이 노동 담당 그 상무여가지고 그 노조원들이 손봐야겠다고 벼르고 있다가 회사 대표한테 겁을 주면서 몇 분 뭐 1, 2분인지 8분인지 논란이 있는데 폭행을 하고 이제 맞고 나서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이게 우연히 부딪혀가지고 우발적 폭행이 일어난 게 아니라 미리 폭행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신호해가지고 올라오고 이러면서 쭉 폭행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영상도 검찰에 제출해서 이게 기획폭력이고 이 폭력 현장에 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이 기획폭력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조정했던 이 사람들까지 반드시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지금 정리해가지고 자막에 약간 수정 볼 게 있어서 하태경 TV에 올릴 테니까 오전 중에 참고해 주시면 홍보도 좀 하고.